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죠.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있건 없건 어떤 누구라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단 하나, 바로 공기입니다. 기발한 발상으로 창업 시장의 공기를 바꿔나가는 오늘의 주인공 서동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동진 대표님. 네. 공기라는 힌트는 얻었습니다. 네. 공기밥인가요? 아니,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공기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공기에 관련된 힌트를 좀 주시죠. 저희는 공기를 촉촉하게 만드는데요. 공기를 촉촉하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위험할지도 몰라라는 누명을 썼었던 그러나 예. 완벽하게 이제 안전하게 나온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약간 그 뉴스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탔던 네.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개선을 한 개선을 한 네네. 그 제품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자. (3D) 프린터로 제작 중인 정체불명의 모형. 사무실을 가득 채운 수많은 특허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틈새 아이디어로 혁신을 꿈꾸다. 이곳은 일상의 공기를 바꾸는 가습기 제조 회사입니다. 기술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실내 공기에 관한 남다른 내공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고 하죠. 서동진 대표께서 좋은 어떤 아이템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여쭤봐서 너무 좋아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저희 세 명의 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이 엄청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시장을 사로잡은 원동력. 바로 과감한 실행에 있었는데요. 전자제품은 물과 친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하죠. 쉽게 분해해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세척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 부품까지도, 이 팬까지도 다 닦을 수 있다라는, 주방 세제에서 정말 깨끗하게 다 닦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자제품인 만큼 민감한 안전사고. 특히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기술 보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낮은 전압에서 풍부한 가습이 나올 수 있게 회로를 설계하고 구조를 잡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가장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곳은 가습기를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최근 해외로까지 넓어진 활동 반경. 연평균 12만 개의 공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불량률이라든지 문제점 어떤가요? 예, 아시죠? 서로 봤어요.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작은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식품 용기를 만드는 것처럼 각별하게 청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이 원추 형태로 가는데 이거의 넓이에 따라서 가속량을 측정을 해보고 디자인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 제품 개발만큼이나 꼼꼼한 디자인 분석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최신 트렌드를 다 따라야 되고 그리고 소재나 이런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실내 공기를 향한 도전.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려지는데요. 제가 힘줘서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치에 최대한 빨리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지를 탁 둘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저희의 각오입니다. 고객분들 또는 소비자분들한테 받았던 사랑을 다시 사회에 좀 환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대표님 모자 저런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예. 색깔만 다르고. 저희 안 대표님이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예. 추천을 해주셔서 열심히 쓰고 다니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 모자를 아주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걸로 아주 네. 예, 강렬하게 사랑을 하고 계시고 또 감사합니다. 가습기를 또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가습기를 만드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네. 자, 사무실을 딱 보니까 네네. 특허, 막 네. 상장 이런 게 엄청 많던데 네네. 현재까지 받은 특허는 총 몇 개이신 거예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총 150건이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상이 약 30여 건 됩니다. 와, 그러세요? 특허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네네. 야, 그러면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2년 10개월 됐습니다. 2년 10개월인데 네네. 지금 150개에다가 상을 30개, 네네. 특허만 150개면은 변리사가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습니다. 네, 이게 2년 10개월 만에 이룬 회사의 사업 네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창업 첫 해부터 네. 그 전 세계 12개 국가에 수출을 했었고요. 네. 우리 이제 좀 집중을 하려고 해외는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메인 시장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무난히 매출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아시아의 공기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학과 공기의 만남을 꿈꾸는 우리 서동진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습기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씨, 만들자.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체 너네 언제 만든 회사야? 니네 제품 믿을 수 있어? 혹시 니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집행했던 비용이 8억 원입니다. 그 8억 원을 집행을 했던 이유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미로의 공동대표 서동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세계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한국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미래 가치가 높은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후로 총 3번의 창업을 했고 지금 회사가 3번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했고 어떻게 창업을 하면 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그런 거 물어보실 때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거기서부터 20년, 30년 긴 마라톤처럼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시작에만 몰입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여러분들 창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창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창업의 창은 나만의 창의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창업의 업은 그 창의력을 나의 업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창의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이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될 5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왜 가습기를 개발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예쁜 2딸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6살인데 이 아이가 돌 때쯤 돼서 폐질환이 왔었고 천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매년 겨울에는 가습기를 꼭 써야 됐는데 이 가습기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닦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닦았는데 그 당시 또 가습기 살균제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닦다 안 돼서 에이씨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해서 직접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의 창업 중 2번째 회사인 작은 회사를 인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저와 함께 공동대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오용주 대표님과 김민석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굉장히 놀랍고 기뻤는데요. 이유가 제가 부족한 걸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영업과 마케팅과 금형,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너는 뭘 가지고 있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제품 기획력과 그다음 기술 개발을 그분들보다 조금 더 잘했습니다. 저희 셋은 마치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듯 대학가 앞에 있는 작은 허름한 술집에 소주잔 하나 놔두고 사업을 같이 하기로, 창업을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템으로 가습기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가습기를 선정해서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창의력 있는 기술 개발을 하라입니다. 많은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술은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템을 잡으실 때 단지 그 남의 아이템을 모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약간 뭔가를 더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의외로 그렇게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해보면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소비자들은 이미 검증이 된 3년 또는 5년 동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조금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요. 신생기업 스타트업이 잘할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다른 실수 중에 하나가 가격을 낮춥니다. 근데 이 가격을 낮추면 기존 사업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는 대량 생산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그래서 미처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불편함 또는 불안감까지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창의력 있는 기술입니다. 대체 그럼 니네 기술에는 무슨 창의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제품은 주방 세제를 써서 완벽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가습기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요로를 다 방수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있는 팬까지도 다 주방 세제로 빡빡빡빡 닦을 수 있게끔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5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뭐하러 팬까지 닦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한번 열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많은 먼지가 있습니다. 팬이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먼지가 들어가 있는데 가습기는 물방울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먼지와 엉키는 경우에는 여기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물론이고 팬까지 다 닦아주는 가습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완벽하게 세척이 가능한 마치 물컵처럼 설거지가 가능한 가습기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희의 창의력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디자인입니다. 많은 창업가 분들이 디자인 일단 제품 출시를 하고 디자인을 나중에 접목을 합니다. 이유는 비용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름다움 이전에 사용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제품 디자인을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두 공동 대표님들과 거의 매일 찾아가서 그 디자이너한테 저희 제품에 대해 설득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디자인은 저희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공동 대표님들과 일을 하는 것과 디자인 업체와 일을 한 다음에 한 가지 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같이 사업을 하면 훨씬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셔야 됩니다. 바로 지식재산권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질량까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은 그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두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하시는 또는 어떤 스타트업 분들 보면 제품이 출시되기 직전에 특허 또는 디자인 또는 상표를 출원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품이 처음에 기획 단계, 개발 단계, 생산 단계, 심지어 고객분들이 피드백을 주는 그 단계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다 마치 무슨 소설 쓰듯이 특허를 다 냈습니다. 디자인을 다 냈고요. 이러다 보니 많은 양의 디자인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많은 양의 특허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유가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 또는 어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과 관련된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특히 제조업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금형이 들어갈 겁니다.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금형과 품질에는 그 관리에는 모두 비용이 들어가는데 금형은 뭐 비용을 많이 들여 만들면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 나옵니다. 품질도 퀄리티 안 좋은 걸 다 폐기를 하면 좋은 것만 남겠죠. 근데 다 비용이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 기업분들이 초기에는 그 비용을 아끼고자 그 포기를 못 하시고 그걸 생산해서 판매를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품질과 관련돼서 만약에 타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객도 외면할 거고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쟁하게 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힘든 건데요. 고객 서비스입니다. 제가 1차 년도 때 2014년에 고객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고객이 사장 바꿔, 예, 제가 사장입니다. 이러고 받았는데요. 한 3개월 한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뻔했습니다. 정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저희 회사를 모르세요. 대체 너네 언제 만든 회사야? 니네 제품 믿을 수 있어? 혹시 니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그 의심에 기분이 상해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보자. 저희가 중소기업 공동 콜센터를 이용을 해서 그 전화를 다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200분의 상담사분들이 먼저 받아주시고요. 저희 내부에도 시스템이 있어서 다 전화를 일일이 드려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품을 AS를 해야 되는데 이 AS를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AS 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당연히 스타트업 기업이라서 없었겠죠. 그래서 택배로 그 서비스를 하기로 합니다. 다른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처럼 택배로 하는데요. 저희는 AS 기간 1년 이내에 택배비를 저희가 내기로 결정을 하고 다 받아서 확인하고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습기를 쓰시는 가정은 아기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꼭 가습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택배 보내시고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보내드리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가더라고요. 이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정책을 바꿉니다. 먼저 해당되는 부품을 보내드리고 고객 걸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진짜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진짜 이상이 있나 없나 해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회수율이 1차 연도 땐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내는 드렸는데 돌려주시질 않더라고요. 이건 전혀 창의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창의력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매뉴얼을 개선을 했고요. 동영상 가이드를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써도 실수하지 않을 구조로 제품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품이 나왔고 2016년도에 다시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고객이 어떻게 쓰더라도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그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집행했던 비용이 8억 원입니다. 사실 이 8억 원이라는 돈은 웬만한 중견기업도 집행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8억 원을 집행을 했던 이유는 고객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AS가 확실하고 제품을 믿을 수 있는 회사야. 이런 신뢰감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업 스타트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객 서비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기업보다 과할 정도의 고객 서비스를 해주셔야만 여러분들 제품과 회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회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제품, 서비스, 경영하는 모든 것에서 창의력이 제일 핵심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창의력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창업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창업을 해서 네네. 성공을 하는 게 또 쉽지가 않다라는 또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네. 거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제조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저는 제조업 창업이 지금 오히려 한국의 상황에서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과 중국이라는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공장이 공존하는데 창의력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더 네. 중국보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중국에 팔고 또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해외에 다른 나라에 판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세 명이 그 공동 대표로 있고 세 명이 창업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점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한국에서 동업하면 망한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도 다 말렸습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근데 저희가 3명으로, 그래서 3명이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예. 왜냐하면 3명이면 패를 갈라 싸우기가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네. 2명이면 맞서 싸우고요. 4명이면 2대2로 싸우고 5명이면 3대2로 싸우는데 3명이면 어떻게든 다수결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같이 할 때 약속을 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내보내는 거는 만장일치고 네. 나머지는 무조건 다수결로 한다. 여태까지 그렇게 다수결로 잘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를 하면서도 8억 정도가 또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자금 마련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이 자금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정말 그날 벌어서 그걸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제품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걸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창업 자금 대출을 받았었고요. 1억 원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금형을 만들고 금형 만든 걸 다시 찍어서 CF 찍게 다시 좀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서 다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마케팅비로 쓰고 제품을 생산해서 물건을 팔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이게 계속 회전을 했었고요. 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엄청 많이 내셨잖아요. 네네. 그 특허를 낼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특허를 잘 모르셔서 변리사 분들한테 그냥 위탁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당연히 특허는 변리사님들이 쓰셔야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나오는데요. 네. 꼭 특허에 대한 기본 교육을 좀 받으시고 네. 그리고 청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낼 특허의 권리 범위는 이거야라고 그걸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특허가 정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시면 특허는 그냥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품질에 대해서 인정이 받더라도 일단 노출이나 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영업이나 이제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은 어떻게 삼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질문입니다. 마케팅. 맞습니다. 저희 대표 3명이 다 아직 40이 넘지 않았습니다. 38, 39인데요. 그래서 경험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마케팅 경험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를 다 만나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무슨 기획사를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도 없었고요. 처음에 저희 그 광고 콘티 같은 것도 다 대표들이 짰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직접 다 발로 뛰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은 직접 발로 뛰면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대표님에게 가습기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습기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를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디가 아프면 또는 이제 목이 안 좋거나 기관지가 안 좋으면 느끼시잖아요. 전 가습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 딸이 아파서 가습기를 쓰고 나서 가습기를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가습기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다. 자,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몇 달 후에 출시할 완벽하게 세척이 가능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 자동화 기기라든지 이런 제품들 역시도 저희가 원하는 사용 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분들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 제품들을 쓰신 다음에 저희에게 니네 진짜 잘 만들었어, 니네 덕분에 편했어, 니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제 런웨이입니다. 네, 대표님의 또 멋진 창의력으로 네네. 세계의 공기가 맑아지는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을 하는 일 아닐까요? 단 하나로 기억될 여러분들의 창업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re's the exit 9 from here? So we are now here, exit 7, and just follow this straight. Then you can see the exit 9. 지도를 보며 길을 안내하는 여자. 곳곳에 비치된 형형색색의 캐리어들. 신원 확인을 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공개됩니다. 창업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이제 많이 느낀 건데 아까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보완해 주실 수 있는 파트너를 빨리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은 세상을 놀라게 할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